네, 오늘의 코인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자,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퍼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매매 전략들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즈님께서 오늘 또 이제 거시경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또 다양한 이슈들 함께 해주실 건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또 간밤에 암호화폐 시세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요 지수들 이제 하실 네네네. 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또 간단하게 했는데. 네네네. 이제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측치가 3.6%였고 그다음 실제는 3.7%였는데 사실 쉽게 말하면 안 좋게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오랜만에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온 거는 진짜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계속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예측치보다 낮거나 네,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작년이나 뭐 이럴 때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마 코인도 그렇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막상 어제는 큰 움직임은 없었죠. 네, 그 예. 흐름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올라갔는데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근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답을 말해버렸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네, 말씀드리자면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결국에는 CPI 지수 CPI 지수 추세부터 먼저 볼까요? 그래서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난달, 지지난달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 모습 자체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다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꺾인 큰 건 추세 아니어서.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이 정도는 별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행입니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 CPI 같은 경우는 또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사실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 CPI 지수 자체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데는 네. 중요한데 뭐 주가나 뭐 안 그러면 코인 가격 영향을 끼치는 데는 약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CPI 지수가 한 단계를 거치면서 중요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CPI 지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작년만 해도 이제 CPI 지수에 따라서 막 75bp를 올리네, 50bp를 올리네,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CPI 지수에 따라서 막 75bp를 올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금리가 많이 변동되는 거잖아요.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극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높게 나오든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든 조금 낮게 나오든 크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변동성이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원래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온 게 맞아요. 네. 안 좋게 나온 게 맞는데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동결을 예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97%. 네, 맞습니다. 이 어젯밤 기준이긴 한데 아마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아. 근데 하루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 하루 전에 92%였는데 97%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 정도는 동결이 맞네. 의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 좋게 나오긴 안 좋게 나왔지만 이 정도 안 좋게 나온 거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에 오히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동결이 되겠네. 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거에 맞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는 그거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이 동결. 네,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게 25bp 상승이에요. 근데 요것도 맨 왼쪽에 있는 동결을 바라보는 게 이제 61% 정도 되는데 이게 어제만 해도 한 56% 정도였어요. 해서 이 정도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오른 거는 그럼 이 정도 동결로 계속 가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차트도 그대로 그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는 녹색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CPI 지수가 발표한 직후예요. 발표한 직후에는 CPI 지수가 딱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네. 그렇죠.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거 연준이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올랐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5분봉입니다. 5분 동안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5분간. 네, 5분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막상 금리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동결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이게 거예요. 심리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네요. 네,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하고 이제 1, 2분 동안 정확히 네. 요 5분봉인데 꼬리를 났으니까 1, 2분 동안 팍 오르다가 그쵸. 생각해보니까 아니구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되게 말하면.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죠? 네. 우리의 심리가. 네. 네, 그리고 사실 CPI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직후에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그냥 뭐 약간 음모론 같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같이 보시면 네. 요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비트코인은 발표하자마자 CPI 지수가 안 좋고 나왔네 하니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다가 한 5분간 고민하다가 아니네. 이 정도는 계속 동결 할 것 같네. 그리고 만약에 다음 달에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인하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뒤에 5분 뒤에는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I 지수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CPI 지수가 왜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시면 왜 지금 변동성이 없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나 비트코인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증명된 게 어쨌든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간밤에 CP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또 시장에 관한 순간적인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던 게 또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차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조금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심리가 너무 그대로 드러난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이제 이번 횟수차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97%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래도 동결의 분위기가 조금 많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지표들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간밤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또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청문회 때 분위기도 어땠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얼핏 보기로는 갠슬러는 여전히 조금 완강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네, 갠슬러가 사실 이렇게 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그쵸. 사실 누구나 다 네. 알고 있었는데 항상 그래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게리 갠슬러랑 어찌 보면 한 팀. 그러니까 라인이 같은 네, 거죠. 같은 편. 네. 네, 같은 바이든 편.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계속 게리 갠슬러한테 밀어주는 식의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청문회 때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바뀐다면 그러면 약간 기류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청문회 내용 자체를 좀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관련해서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청문회 때. 그쵸. 근데 암호화폐 관련된 걸 이제 얘기하면은 그 이제 예상한 대로 ETF 관련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이제 회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네, 아주 그냥 치졸하죠. 아니 네. 대답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나중에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검토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그냥.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 중이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제 중요한 것들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해서 그레이스케일한테 어쨌든 졌지 않냐. 그럼 이거 어떻게 비트코인 ETF 도대체 뭘 더 해야지 승인해 줄 거냐? 그랬더니 그냥 뭐 직원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물론 게리 갠슬러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한 의원들은 공화당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인 상원 의원이 다수인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게리 갠슬러한테 약간 질책을 하는 듯한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섣불리 생각할 만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 약간 꼬리 자르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이든의 앞잡이 노릇, 뭐 바이든의 앞잡인가요? 네,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바이든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완전 배척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펼쳐왔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좀 이렇게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오. 민주당의 의견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가 그런 거잖아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럴 수 이러한 있겠어요. 네. 거로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게리 겐슬러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긴 하거든요. 바뀌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내에서 이제 상원도 암호화폐한테 약간 친화적이고 하원도 친화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조금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된 주장들을 계속 해왔던 부분에 관한 좀 부작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은 SEC보다는 또 암호화폐 업계에 좀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도 이러한 여론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캐치해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간밤에 비트코인이 이제 소폭 상승했던 부분에 관해서 현물 ETF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같이 엮여서 좀 전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와 또 어떤 상응되는 영향도 있겠지만 또 이런 이슈들도 약간의 호재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버즈님은? 네. 이거를 차트도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네.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과거에 요번이랑 비슷한 패턴이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나 뭐 여러 가지 파동을 봤을 때 한 번 저점을 깨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있었다.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날 듯 말 듯.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건 네. 뭐였냐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급락 이후에 횡보한 다음에 올랐지만 중심선 맞고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요 상단선 하단선을 줄어들고 이거가 과거에 똑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2019년 요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이때도 중심선에서 뚫지 못하고 급락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중심선 돌파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 이후에 한번 하락했다가 급등 요때랑 제가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한 번 더 하락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맞네요. 네. 물론 요건 우연이죠. 우연의 일치죠. 네, 우연이죠. 물론 좀 우연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연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요 반등 네, 이렇게 올라가는 요 반등을 야기시킨 게 이제 어쨌든 요 트리거로 작용한 게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요것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록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대형 운영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록은 엄청 약간 크고. 이제 약간 뭐랄까 쟤 왜 저래라는 게 좀 있었다면 이게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에서 분위기는 쟤 왜 저래가 있었다면 그 다른 운용사들이 이게 뛰어드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니까 뛰어든 게 아닐까라는 게 좀 감안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다른 운용사들도 하나둘 뛰어들 수 있겠네요. 네, 제도권에 맞습니다. 있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을 한 게 맞고 근데 이미 신청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많이 반등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주요 내용을 어쨌든 좀 실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현물 ETF를 신청한 운용사들의 운용 자금을 합친 게 한 17조 달러 정도 된다. 엄청 크다. 라고 이제 여기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이 어쨌든 뭐 이겼으니까 뭐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JP 모건이 SEC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킬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좀 그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총이 그 5천억 달러예요. 네, 5천억 달러. 네. 그래서 이제 17조 달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운용사들까지 들어오면은 어쨌든 한 50조 달러 정도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운용사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 예측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1%만 이제 현물 ETF 쪽으로 돈이 쏠린다 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비트코인 시총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총 정도가 들어오면 가격이 2배 되는 게 아니고 최소 10배 정도는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유통되는 비트코인이 얼마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이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 초기 투자자들은 그걸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살 수 있는 거는 거래소에서 사거나, 그렇겠네요. 안 그러면 OTC에서 사거나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살 수 있는 양이 좀 정해져 있는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악재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연기됐다. 안 그러면 뭐 거절됐다. 다 안 그러면 뭐 거절됐다. 게리겐스로 나와서 안 될 걸 뭐 이런 식으로라도 말을 하면 갑자기 급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이 현물 ETF를 가지고 승인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유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겐슬러가 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죠? 네. 뭐 그러면 전 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반감기 이후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물 ETF가 승인되는 건 어쨌든 결국에 시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마구잡이로 사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해당 자료도 좀 잘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월가에 있는 많은 투자 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후죽순 이런 신청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짧게 비트코인 분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네, 해서 그 일단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B 상승이 되면은 좀 일정 부분 현금화한 걸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한 27,000, 28,000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격이 다다르면 일단 한 4, 50% 정도는 현금을 하시고, 만약에 3만을 뚫고 넘어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해서 그러면 3만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현금화한 걸 다시 재매수,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늦지 않다. 네,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분석까지도 짧게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유용한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좋은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